우와! 요즘 아빠들은 아파트에서 놀기가 두렵습니다. 아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놀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층간소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만일 아이들과 놀이 중에 아래층에서 인터폰으로 연락이 온다고 상상해보세요. 순간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 마세요. 층간소음에 걱정 없는 도구놀이 25가지를 소개합니다. 더구나 돈도 들지 않습니다. 이불, 베개, 박스 등 생활놀이입니다. 이제 아이들과 행복한 놀이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정글에서 원주민들이 원숭이 사냥을 하는 것을 보고 응용한 놀이입니다. A4지로 파이프를 만들어 활 역할을 하고 A4지로 원뿔을 만들어 화살 역할을 합니다. 원뿔을 파이프에 넣고 입으로 훅 하고 강하게 불면 2, 3m까지 날아갑니다.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놀이지만 6, 7세도 가능합니다. 멀리 날리기, 목표 맞추기, 투어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양말은 아이에게 제2의 피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양말로 하는 놀이는 무엇이든지 좋아합니다. 양말 짝 찾기는 쉬울 수도 있지만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난이도는 양말 숫자가 결정합니다. 5켤레 정도는 쉬울 수도 있지만 20켤레가 넘으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양말 숫자를 점차 늘려주세요. 단순한 안경이지만 한번 만들어주면 몇 시간을 쓰고 다닙니다. 먼저 드라이버나 송곳으로 종이컵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주고 빵끈을 묶어주면 안경이 완성됩니다. 안경을 쓰는 순간 외계인처럼 보이죠. 의외로 안경을 쓰면 사물이 잘 보입니다. 안경을 쓰고 아이와 기념 촬영을 강추합니다. 이 놀이는 야외에서 모래를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쌀과 보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료를 식탁 중앙에 놓고 그 중앙에 깃발을 꼽습니다. 순서는 로테이션이며 양손으로 쌀을 가져옵니다. 그러다가 깃발이 쓰러지면 순례가 됩니다. 순례가 되면 엉덩이로 이름 쓰기, 노래 부르기 또는 인디언밥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50명까지 할 수 있어서 명절 가족놀이로 추천합니다. 아이들은 태아 본능이 있어서 이불장에 들어가기를 좋아하고 교자상을 거실에 펴면 그 밑으로 왔다 갔다 가기도 합니다. 먼저 식탁 위에 모든 물건을 치웁니다. 그리고 이불 2장을 열십자로 덮어줍니다. 그러면 식탁 안은 완전히 깜깜하죠. 이제 랜턴을 들고 그 안에서 책을 읽거나 혹은 이불과 베개를 갖고 가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오감 중에 촉감 향상놀이입니다. 먼저 박스에 넣을 장난감 리스트를 적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그 장난감을 넣습니다. 이제 아빠가 특정한 장난감 이름을 말하면 아이는 오직 손의 감각으로만 찾아서 꺼냅니다. 그러면 성공을 외치고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집중력 향상 놀이로서 산만한 아이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놀이의 전제 조건은 놀이를 하면서 바닥에 물을 흘린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시작하기 전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아빠는 물을 나르는 방법만 알려주고 한번 성공할 때마다 곁에서 응원해주세요. 젓가락으로 글자 만들기입니다. 글씨를 쓰는 것은 관념적으로 볼펜이나 사인펜으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젓가락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공간이 넓으면 젓가락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좁으면 2등분이나 3등분 하세요. 아이가 알고 있는 가족 이름이나 꽃, 나무, 자동차 등을 만들게 하세요. 거실에서 손으로 풍선 오래치기입니다. 먼저 아이에게 50번 칠래, 100번 칠래라고 질문하세요. 또는 100번 칠래, 200번 칠래라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대부분 작은 숫자를 선택합니다. 우선 풍선을 크게 불어서 채공 시간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풍선을 칠 때마다 큰 소리로 카운트해주세요. 보통 50번을 치면 땀이 나기 시작하고 80번 정도가 한계입니다. 전자저울로 무게를 재는 놀이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무려 10,000개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놀이를 하면서 배우면 금방 배우게 됩니다. 우선 저울에 다양한 재료를 올려놓고 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습니다. 그러면 저울에 나타난 숫자의 의미를 알게 되고 무게에 대한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종이컵을 하는 야바이 놀이로서 동체 시력을 발달시킵니다. 종이컵 3개 중 1개 속에 물건을 숨기고 양손으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런 다음 아이에게 찾게 합니다. 성공하면 종이컵 숫자를 증가시켜 난이도를 조정합니다. 만일 아이가 하고 싶다면 역할을 바꿔서 합니다. 검지손가락으로 동전을 쳐서 돌리기입니다. 때로는 아빠들도 아이아이 놀이가 왠지 귀찮기도 합니다. 아빠도 사람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닥에 엎드려서 하는 놀이가 동전 돌리기입니다. 주로 방바닥에서 하지만 유리가 있는 식탁 위라면 마찰력이 작아서 더욱 오랫동안 돌아갑니다. 퍼즐을 하려면 꼭 문방구에서 구입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물을 이용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뻥튀기 퍼즐을 추천합니다.
뻥튀기 한 장으로 2조각, 3조각, 4조각으로 자를 수 있으며 다양한 난이도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맞추면 성공을 외쳐주고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주세요. 종이 위에 손바닥을 대고 외곽선을 그립니다. 또는 발바닥을 대고 외곽선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연필, 사인펜, 색연필로 색칠을 합니다. 전지가 있다면 전신 외곽선을 그린 후 색칠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내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넘치는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식사란 엄마가 차려주고 아이는 단순히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밥을 먹는다면 밥맛이 있을까요? 오히려 식사 전 나르기를 한다면 아이가 밥을 더욱 잘 먹을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반찬, 젓가락, 물, 밥 옮기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태아 본능을 이용한 놀이는 의자집 놀이도 있습니다. 먼저 의자 4개를 1m 간격으로 놓고 가운데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불 2장을 열 십자로 덮습니다. 그럼 의자집 완성입니다. 그리고 랜턴을 준비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탁구, 양궁, 골프를 잘하는 이유는 젓가락 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에게 억지로 젓가락 사용법을 강요하지 마세요. 지나친 강요는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그저 아이에게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놀이를 시키세요.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젓가락 사용법을 알게 됩니다. 수성 사인펜으로 손에 반지와 팔찌와 시계를 그리는 놀이입니다. 수성 사인펜은 비누로 잘 지워지므로 아이가 마음껏 아빠의 몸에 그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순서는 아빠가 아이의 몸에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아이가 아빠의 몸에 그립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산만함이 조금 있습니다. 평소에 베개 주고받기를 한다면 산만함이 개선됩니다. 1단계는 아빠와 아이가 서로 베개를 던지면서 받아라를 외칩니다. 2단계는 나무, 나라, 식물, 자동차 등을 받아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받아라, 일본 받아라, 미국 받아라 이런 식입니다. 세상은 놀이의 천국입니다. 만일 공이 없다면 즉석에서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그저 신문지만 있으면 즉석에서 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문지 2장을 찢은 후 테이프로 둘둘 말아주세요. 그러면 즉석 공이 됩니다. 아이와 주고받기 놀이를 하거나 손바닥 야구를 할 수 있습니다. 5세부터 설거지 보조를 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부터 단독 설거지를 시켜라. 저의 주장입니다. 누구나 자식을 사랑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했는데 라면도 끓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거지 보조란 아빠가 설거지를 할 때 아이는 낮은 의자 위에 올라서서 그릇을 받아주는 역할입니다. 이런 놀이를 통하여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가족 4명이 둥글게 앉고 각각 베개 3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으로 베개를 가운데 쌌습니다. 그러면 대충 8, 9번째쯤 베개가 쓰러집니다. 쓰러질 때 아이쿠를 외쳐줍니다. 쓰러지면 순례가 되어 인디언밥을 합니다. 거실에서 이불을 편 다음 아이를 중앙에 눕힙니다. 그리고 아빠가 천천히 끌어줍니다. 그러면서 아이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질문해 주세요. 드라이기를 수직으로 세운 후 탁구공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나오게 하세요. 그러면 탁구공이 저절로 공중 부양을 하게 됩니다. 유체 역학에서 베르노이 원리라고 합니다. 베개를 머리 위에 올려놓은 후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도 인사를 받으면서 반갑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빠와 아이가 한 번씩 역할을 바꿔서 합니다.